여러분, 애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좀 색다른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편견을 깨라. 우리가 돈 버는 일은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빠가 어디 직장 다니냐. 그래서 괜히 뭔가 조금 남들이 생각하기에 고상한 직장 이런 곳들만 좀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버는 이런 직업이면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하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우리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뛰어난 시대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 한번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과거 이 동양이 서양을 앞서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자, 1800년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했었고요. 인도도 세계 총생산량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때가 있었나요? 1800년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9세기부터 이 현상이 역전이 돼요.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동양을 좀 이렇게 뭔가 갈망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중국이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나라가 6.2%밖에 안 되기 시작했고요. 인도네시아도 1.7%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죠. 상당히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서양이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동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현실인데 과거에는 이런 또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신대륙 발견이라고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알던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 1492년입니다. 1492년. 그래서 옛날에 이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조선 건국 13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1492년. 임진왜란 1592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서양이 동양을 따라잡는 기폭제 역할을 했더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총포를 개발해서 총포를 앞세워서 식민지를 개척했다. 식민지 개척하면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 그래서 이게 유럽 발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금속활자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속활자 발명이 산업화 문명화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더라. 그리고 과학 발달과 산업혁명, 우리 산업혁명 다들 아시죠? 산업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양한테 눌리던 서양이 동양을 누르고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동양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요건을 먼저 시작했어요. 동양이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1492년 전에 명나라 장군 정화, 명나라 황관이자 장군이죠. 정화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나 원정을 했어요. 대양 항해를 원정을 세계 일주를 했죠. 자, 그리고 또 고려는 1세기 이상 앞선 14세기 중후반에 화약을 무기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총포를 만들었었어요. 최무선이 고려도 시대 때 총포 만들었죠, 총. 그래서
그리고 또 고려는 12세기 금속활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했을 때보다 이 12세기 초요. 그러니까 1200년도 초에 이 금속활자 발명, 이 구텐베르크 발명한 것보다 2세기 빠르다. 1400년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와 과학 발달, 먼저 발명은 다 했는데 발견을 하고 근대화에 성공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빨랐는데. 또 산업혁명 당시에 이 도자기가 완전 최첨단 산업이었거든요. 최첨단 산업. 그런데 18세기까지 이 동아시아의 전유물이었어요. 감히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어. 염료 산업, 비단 산업도 결국은 비단 산업도 뭐 중국에서 동양이 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양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빨리 발전을 했다. 그래서 동양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서양과 달리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주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시작이 늦었던 서양이 더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서양은 모든 일이 개인적인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서양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사회적인 신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돈 버는 일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간 게 아니고 그것이 다 돈 버는 것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자, 서양이 동양을 앞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정화가 대양 항해를 먼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콜럼버스보다. 그런데 정화의 대양 항해는요, 황제가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고, 가지 말라니까 안 갔어. 그냥 끝이야. 하지만 유럽의 대양 항해는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돈이 생기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들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이.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자, 고려의 총포,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총포를. 오로지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 사용을 했고, 고려시대 최무선도 총포 만들었잖아요. 근데 총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반역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규제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총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유럽의 총포는요, 어떤 용도예요?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식민지 개척, 땅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약탈,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성능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또 보면요. 고려의 금속활자는 뭐에 쓰였어요? 불경을 책자로 만드는데 빠르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금속활자는 어때요?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죠. 성경 인쇄.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성경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도 계속 지속적으로 금속활자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자, 고려의 상감청자, 이것은 획기적인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상업적인 성공과는 무관하죠. 그냥 황실에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외에는. 그런데 유럽 도자기는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중국에서 수입을 했죠. 그리고 17세기 들어와서는 훨씬 우리나라보다도 기술이 떨어진 일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수입을 해오니까 돈이 되네. 그래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요. 오랜 시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유리산업이라든지 각종 산업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동양이 서양한테 추월을 당한 거예요. 자, 문명의 진화는요, 문명이 계속 발달하는 건 이 돈 버는 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지만은 이 학자들은 나라 걱정하고 우리 인민을 걱정하고 대중 백성을 걱정하고 돈을 뭐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서양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발달하는 과정은 결국 돈 버는 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업적이나 과학, 기술, 산업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한 데는 개인적인 이익이 없을 때는 절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야 서양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을 한다. 이것을 무슨 사회적인 어떤 죄악? 개인적 공의, 사회적 반감? 이런 것들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점점 장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해서 돈을 벌든 직업이 정말 낮은데 돈을 열심히 해서 넌 부자가 되던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 다주택자 투기꾼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가 내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투기와 투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의 앞뒷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투기꾼 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버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축, 은행에 넣어놓는 저축 빼고는 전부 다 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논란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투기와 투자의 편견들을 없애시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돈을 버는 거, 어떤 노동을 하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해주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돈 벌자고요. 자, 3월 23일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제 봄도 서서히 다가오고 시장도 서서히 정말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당신이 놓친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잡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회를 항상 포착을 하고 있다가 이거 놓쳤어. 그럼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놓친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과연 폭락한다는 얘기를 그대로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재테크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면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